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국선생으로 불려지시는 다인 인베스트먼트의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잡캣 투자혁명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 시간에는 선형계획법을 통한 종목 배분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과제도 한 가지 남겨주셨습니다. 매월 고가 저가의 변화와 중심 가격을 체크해보면서 우상향으로 움직이는지 우하향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한번 그려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과제 내용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서 지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해볼게요. 예, 지금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 우상향으로 움직이는지 우하향으로 움직이는지 종목과 예. 종목이 나타내는 주당 분기 순이익 이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시청자 한 분께서 자기가 아주 고민되는 종목들 하나 갖고 이 샘플로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오늘 그 분 위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근데 뭘 체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운 거를 여기에다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시죠. 저가가 이 종목들 보시면 고가 친 날이 보시면 18,300원의 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급락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시장을 만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전 저점과 고점을 일러놓고 고가 대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시가 상위 종목이 아니죠. 중소형주 옐로칩이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니까 대충 변동성이 우리가 시가 상위 종목들은 25% 정도 내에서 완성된다 하지만 25%나 38%에서요. 이 종목은 38.2%나 고점 대비 반토막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위치와 박스 위치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10,000원에서 12,000원, 1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A, B, C, D, E 이렇게 빠질지 그 하락 파동을 분기 실적, 이제는 3, 4분기 실적은 나왔으니까요. 3, 4분기 실적에 이 기업이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에서 더 이상 빠지는 않은 단가를 잡고 그 다음 실적은 언제 나오죠? 4, 4분기 실적이 2013년도 1월 중순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도 1, 4분기는 4월 중순에 나올 거예요. 그거를 P미니, P맥스파 P맥스파는 고가만 움직이는 가격이고 P미니파는 저가만 움직이는 가격으로 해갖고 이런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이 매출액의 흐름과 이 매출액을 주당 순이익 나와서 우리는 주당 분기 순이익의 변화만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을 보시면 2012년도 여기 보시면 1, 4분기에 235원 그전에는 14원 400원짜리가 14원까지 빠졌을 때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14원에서 235원, 주당 순이익이 380원 이렇게 변화되는 이 추세를 고가 저가의 궤적으로 해서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495원 정도에서 14원까지 빠졌을 동안에 이 주가가 고가가 2011년도 10월 달에 18,750원을 찍어갖고 그 다음에 이때 고가 저가 이때는 2011년도 4, 4분기니까 2011년도 10월 달에서 12월 달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저가는 11,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고가는 빨간 색깔로 연결하고 저가는 파란 색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느냐? 여러분들이 우상향을 보라고 그랬더니 같이 커플링으로 같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점 대비 계획 단가 수준까지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디커플링. 무슨 얘기냐?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더 빠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SBS 미디어 홀딩스가 그 위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2011년도 12월 때 1월 중순 14원짜리가 1, 4분기에는
235원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 4분기는 380원까지 올라가는 이 에너지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주가는 보시면 그 다음 분기 보세요. 2012년도 1, 4분기에는 14,550원이 고점이고 저가가 1,450원입니다. 그 다음 어때요?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데 4월 달에 시장의 변수라든지 어떠한 실적은 올라가는데 이 주가는 10,000원대 수준보다 더 하락한 8,700원대까지 빠집니다. 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빠집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기회죠.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데 고가 대비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저점이 그 바닥인지는 모릅니다. 대충 이 종목은 고가 대비 38.2%부터 산다 그러면 1,500원, 11,000원대부터 사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수 걸고 풀베팅 사면 이 떨어진 선에서 다 손절하거나 못 견딥니다. 그럴 때 이 종목의 최대 변동성 반토막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더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당 순이익은 올라가는 이 국면에서 나눠서 두세 번에 나눠서 샀다면 또 8,700원대, 9,000원대라는 건 고가 대비 50%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100% 완료했다면 그 다음 파동은 어떻습니까? 이게 380원대 6월 달에 이 수치가 언제 발표가 되죠? 7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7월 중순에서 그 다음 분기 코스 3, 4분기에는 실적을 약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8,000원짜리 저가에 있던 주식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다시 18,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이 국면, 그러니까 이 주가는 거의 반토막도 쉽게 당하고 바닥에서는 거의 또 더블까지 갔어요. 이런 변동성 종목입니다. 세력가치 종목들이나 테마주들이 이런 변동성이 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스템 사고로 커플링보다 디커플링 될 때 주당 순이익은 증가라는데 주가가 어떤 외부 변수나 어떠한 시장의 전체 상황에서 더 급락하거나 어떤 영역에서 매수 영역이 오는데 그 기준선을 점으로 맞추지 말고 영역으로 맞추면서 분할 매수하는 이런 국면이 이러한 P맥스, P미니파,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종목이 오면 이렇게 분기 발표되는 중순을 이렇게 변곡 마디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주가가 하락 파동 과정에서 18,0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에 빠졌다가 대반등 주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3,000원에서 이 종목 다시 9,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120선 밑에서부터 1,000원짜리당 두세 번에 나눠서 사는 영역. 그리고 실제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정도 1월 중순에 분기 실적, 4, 4분기 분기 실적, 5월 달 정도 되면 2013년도 1, 4분기 분기 실적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거래가 격감한 상태에서 바닥 완성될 때 완료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사인이 똑같이 나오면 더 매수를 완료한 다음에 목표선 올 때까지 시간 여행하는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각각 종목마다 특성화시켜서 구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번에 P미니, P맥스파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의 우상향, 우하향 그리고 나서 항상 주가는 선행성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인다. 그래서 오히려 디커플링이 될 때 나쁠 때 사서 겨울이나 봄 초입에 사서 여름에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누구나 다 좋다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구주가 못 갈 때 오히려 파는 그런 감각을 이런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흐름에서 분기 실적과 매출액의 변화, 고가 저가의 중심값을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화 시키고 이게 재료가 된다고 그러면 SBS 컨텐츠 허브만 보지 말고 이쪽에는 뭐예요? 컨텐츠 관련된 방송 컨텐츠 관련된 그러면 혼자 종목을 만들지 말고 SBS 컨텐츠 허브, SBS 미디어 홀딩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SBS, KT 뮤직, CJ ENM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엮어갖고 하나의 시스템 엑셀로 만들어서 이런 구조를 같이 만드는 P맥스, P미니파 중심값 그리고 주당 순위의 변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에서
삼성전자도 한번 이러한 P미니, P맥스파 갖고 주당 순이익 갖고 한번 분석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질문도 오셔갖고 예. 이 삼성전자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이제는 그냥 추세만 한번 보시죠. 빨간 선은 어때요? 계속 지금 우상향이죠. 파란 석도 우상향이죠. 주당 순이익도 우상향이에요. 세 개가 다 우상향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보시면 요번에 38,000원까지 갔어요.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내년도 그 12월 달까지 해서 4, 4분기가 4만 원 넘어가면 이건 계속 우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144만까지 줬다가 지금 단기 조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가격대를 잘 보세요. 미니의 맥스파하고 지금 미니 파동의 맥스파가 지금 현재로는 127만 6천 원. 그러면 요게 매월 단위로 보면 10월 달에 P 미니 맥스의 미니파의 고가, 그 다음엔 11월 달에 미니파의 고가, 요런 것들을 계속 그 하단을 잡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가격은 135, 6만 원입니다. 135, 6만 원. 그리고 145만 원이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주당 순이익이 우상향 되면 계속 추세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냐? 그럴 때 목표치 계산하는 시스템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파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월 2일 날 141만 8천 원을 고점으로 109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를 1파동으로 구조화시키고 중심값이 125만 4천 원인데 이 선을 10월달, 11월달 지지하면서 돌파했다면 여러분들 이 고가 저가의 이 하락폭을 고가에서 올려놓고 그 중심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지폭 맞고 올린 게 174만 원. 그래서 141만 원과 174만 원의 중심값이 158만 원. 그러면 요번 현재 가격대에서 요거 158만 원 올라가는데 몇 프로 정도의 에너지가 남았나? 이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삼성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각 전번주에 시스템화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흐름이 벌써 IT에 결정됐고 삼성전자 가다가 쉴 때 LG전자, SK하이닉스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매트릭스로 나온 종목들을 지금 오늘 공부한 P미니, P맥스 그 다음에 고가 저가의 중심값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기로 분석하면 너무 호흡이 기니까 월 단위의 고가 저가를 보시면서 중심값이 우상향, 순이익이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면서 좋게 나올 것 같아, 나쁘게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걸 어나리스트는 밥만 먹고 이 행동만 하기 때문에 미리 추적하는 의사결정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됩니다. 업데이트 시켜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번 파동의 또 숙제 두 번째가 저는 아세안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IT 먼저 갔는데 이 장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나쁜 게 가져야 된다 할 때 전번 주에 중국 경기 민감주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주가를 보면서 아세안 쪽과 연동된 전략과 그 흐름에서 복잡계로 초기 조건의 민감성. 우리가 여러분들 복잡계로는 세 가지 큰 아이디어가 있어요. 초기 조건의 변화. 초기 조건의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 큰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니까 제가 왜 아세안으로 강조하면 이건 초기 조건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수 시장 정책적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중국 소비자와 연동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게 CJ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이라든지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락앤락 베이직하우스 그다음에 아세안 쪽에서 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충돌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세안 전략과 연동된 어떠한 종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럴 때 SOC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나쁜 섹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아세안 쪽과 연동돼서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갖고 예를 들어서 태국에 우리 여기 홍수가 대홍수가 났는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연동돼서 들어갈 수가 있고 베트남의 원전 관련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이 현실화 이미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늦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그게 현실화됐을 때 대응하는 것도 초기 조건의 민감성으로 전략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은 두 번째 시각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선형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안 갈 것 같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뭘까? 이런 거를 찾아내서 대응하는, 거기에서 제가 아세안 쪽을 강조시키는 그 마디에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한국 국가별 수출 비중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가 회색으로 보이고 2012년도가 약간 빨간색, 주황색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대 섹터를 한번 보세요. 중국과 아세안입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대신 감소하고 있는 쪽 보세요. 유럽과 미국입니다. 거의 3대1 수준이 됐어요. 옛날에는 중국과 미국이 25%, 우리나라 수출이 중국으로 가서 전 세계 가는 게 전체 수출의 25%였고 그 다음 미국이 10%였대였는데 이제 아세안까지 합치면은 3대1까지 됩니다. 굉장히 이 오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나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동되는 비율이 마이너스 되는 비율이 오히려 플러스 되는 중국과 아세안 쪽과 연동되어 있는 이 섹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 뭔가 조금만 이제 1080원에서 뭔가 자동차도 뭐 1110원이나 20원까지 가주면 이 중국과 아세안 모멘텀과 연동해서 역발상 전략으로 가장 나쁘게 보이는 자동차 경기 민감주의 중국 소재주도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원달러와 엔달러의 이 오차 관계 이거를 동태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읽어내는 것도 이 비선형 구조에서 앞으로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읽어내는 하나의 키워드니까 이 두 가지 사고 초기 조건의 민감성에서 미리 변할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아세안 쪽 섹터. 나는 내년도에 중국 내수 경기 섹터. 두 번째로는 또 초기 조건의 변화를 비선형적으로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아까 P미니, P맥스파 주당 순이익 갖고 추적해가는 과정. 이 두 가지 로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게 이제 세 번째 개념, 이 개념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서 지난 시간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이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복습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시간 말미쯤에 다음 시간 강의를 소개해 주시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프랙탈 구조 무엇인가요? 프랙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네. 프랙탈이라는 거에 이제 사전적 의미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프랙탈이라는 말의 어는 쪼개다입니다. 쪼개다. 그런데 이 쪼갠 거를 주식시장에서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굵게 이렇게 자기 반복, 자기 닮음, 자기 순환. 프랙탈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남녀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누구 닮습니까? 부모님도 닮죠. 예. 자기 닮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자연계 생태계 현상에서 자꾸 증가시키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조가 나오면 그 구조에 관련된 종목들이 패턴을 일으켜서 똑같이 반복되게 자기 닮은 것들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랙탈 구조를 시스템화 시키는 게 저는 이 복잡계 이론의 세 번째 구조로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듣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보시죠. 이것도 닮은꼴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상승 5파, 하락 3파.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이런 걸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닮은 꼴로 모든 주식시장에서 닮은 꼴 패턴을 가는 종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1, 2, 3만 가고 4, 그 다음에 5 파동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물꽃 패턴이 전체적 시장에 다 절대 법칙을 다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닮은 꼴로 그대로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담지 않고 어디서 망가지는 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정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시가 상위 종목들의 패턴, 중소형주들의 패턴, 세력 테마주들의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시킨 거에 닮은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구조의 시각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첫 번째 상승 파동의 에너지에서 다음 에너지를 읽어내는 구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떨어지다가 첫 번째 상승할 동안 이 상승 파동의 에너지가 얼마까지 나올지는 지나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거친 다음에 조종한 때 이 눌림목 조종의 에너지와 그 흐름에 따라서 다음 파동 1, 2, 3라고 그러면 이 3 파동의 목표치를 다음 구조론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승 파동을 일러놨을 때 개인적으로 이걸 4등분해서 중심값이 50%고 그 다음에 조정폭이 38.2%나 61.8%까지 이 수치를 이용해서 만약에 눌림목 조정 준 다음에 이 중심값이 지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15,000원까지 올랐다가 중심값이 12,500원이겠죠. 근데 실제는 12,500원 위에서도 터닝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깨고 내려가서 직전 저점 쌍바닥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 저점마저 붕괴되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거 못 맞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종하는 과정에서 중시가 위에서 터닝했을 때는 그 종목이 상륙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1, 2, 3 될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 2 조종 다음에 3파동을 이 떨어진 진폭을 또 38.2와 61.8로 세분화시켜서 38.2%만큼 대박을 실패하면 다시 쌍바닥 주거나 깨고 내려가서 실패할 확률이 많고 61.8%까지 올라야 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많으면서 그렇다면 실제 파동은 이 상승한 파동을 일로 놓은 100, 그 다음에 이것을 138.2% 올린 목표선, 그 다음에 161.8% 올린 목표선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를 인덱스하고 종목에다 이 구조를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7월 25일 날 저점 1758에서 9월 19일 2012까지 38일 동안 254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더 간다. 2000대 넘으니까 뭐 2100 간다, 2200 간다 그러는데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올라간 가격의 38.2%를 깨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중심을 붕괴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54의 38.2% 조정폭이 1914입니다. 실제 파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깼거든요. 실제 조정은 어디까지 갔어요? 61.8% 조정이 156포인트인데 254에 그게 1855입니다. 1포인트 오차로 11월 16일에 찍었습니다. 1856. 어떨 땐 참 신기합니다. 요 61.8% 수준에서 딱 유지해서 터닝하는 거 보면. 그러면 이번 장이 이번에 뭐 1920밖에 못 갑니다. 1950도 갑니다. 아니면 심지어 2000도 넘어갑니다. 그건 맞추실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9월 19일에서 11월 16일까지 하락폭을 일러놓고 이 기간, 이 떨어진 기간 동안의 진폭 40일 동안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목산이는 이 진폭보다 시간론으로도 봐서 시간 대등, 그 다음에 중심 이런 철학을 갖고 일목균형표라는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또 구조론, 시스템 구조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혼합해서 엘리어트 파동은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1, 2, 3, 4, 5 ABC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구조를 다 똑같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다가 하나의 기준선을 정해놓는 거죠. 요번에 보세요. 이 하락폭을 일러놨을 때 38.2%가 1915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38.2%밖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저점이 불안해서 쌍바닥이 확인되거나 이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에 61.8%에 1952까지 올라가면 이건 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번 파동은 1950 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1915 정도 수준에 꺾이면 한 번 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확률이 많고요. 만약에 1950까지 가면서 이제 그 38.2% 수준이 지지선이 되면 저는 이 고점을 다 비관 뭐 재정절벽이니 뭐니 하더라도 이 고점 돌파할 확률이 많다라고 판단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조론으로 그려봤습니다, 미리. 예. 그래서 요번에 1950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만든다면 이 장은 내년도는 2110, 2200, 2266,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까지 설정하면서 가겠고,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가 상위 경기 민감주가 다 나쁘다고 그랬지만 유동성 장에 우리나라 장은 대세 큰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1950선을 요번 한 달에서 두 달 코스로 저항을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요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사고에서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과 전략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시죠. 네.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는 첫 번째 파동 진폭이 23,350원 8월 20일까지 요거 일로 놓은 거예요. 일로 놓으니까 요 파동의 또 38점이나 61.8%인데 실제 주가는 61.8%보다 더한 직전 저점 쌍바닥 수준까지 빠졌어요. 9월 6일. 그러니까 이 진폭이 굉장히 컸죠. 그나마 다행스럽게 직전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 두 번째 파동은 아까 38점이나 61.8에서 61.8을 돌파해갖고 8월 20일 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선이 얼마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 9월 20일 날 24,65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선을 계산한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눌림목 저점에서 이 상승 파동을 일루는 똑같은 100%, 24,000원. 요 올라간 지폭의 138.2% 지폭 25,000원. 161.8% 진폭 25,800원. 요새 얼마입니까? 26,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첫 번째 진폭의 100% 수준인 24,000원만 안 깨면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는 거는 주당 분기 실적과 매출액을 같이 동태적으로 보면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음은 지금은 중소형주나 이러한 그 첫 번째 파동의 진폭에 의해서 상승 에너지를 받다면 사이즈로 구별하는 겁니다. 사이즈. 여러분들 시가상위 1등서부터 한 12종목들. 현대차, 삼성전자, 뭐 LG화학,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7, 14, 21. 그래서 저점에다가 삼성전자 요번에 저점이 127만 6천 원이다. 그러면 7, 14, 21을 놓고 21% 넘어가면 이 파동이 1차 목표가 끝났다 하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정 진폭을 아까 얘기한 대로 38.2, 61.8%에서 다시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 구조가 시가상위 12종목들만 요 구조로 7, 14, 21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조도 한번 실전에서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사례를 응용해 본 겁니다. 이번에 10월 22일 날 삼성전자 127만 6천 원. 이거는 첫 번째 파동이 중심값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아까 125만 원이 중심값이었죠. 그리고 이때 10월 20일 날 이때 이 저점이 확인됐다 판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확신했느냐? 11월 16일 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냐? 직전 저점,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는 더 빠졌습니다. 이때 10월 달에 저점보다 11월 16일 저점이 더 공격했는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면 삼성전자, 그래서 IT가 주도주입니다 라고 떠들었던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비관적 보지만 시장의 징후는 11월 16일 날 삼성전자 저점이 높아진 거에서 벌써 시장은 알려준 거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 21% 목표가 154만 원입니다. 이번에 14% 근처까지 갔다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전 고점 139만 원하고 7%선 137만 원, 요 조정하더라도 요것만 안 깨면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154만 원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21% 수준입니다. 이거를 현대차 똑같이 보는 겁니다. 현대차가 요번에 뭐 그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때 보시면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보면 저점을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9만 원대 저점에서 7% 21만 원, 14% 22만 4천 원,
21%, 23만 8천 원. 저는 23만 8천 원 올 때까지 현대차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똑같이 7, 14, 21 파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돌파할 때까지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LG화학 7, 14, 21%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바닥이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지지해주면 이제 이것도 중국 소재 화학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쁘다 하지만 7%를 추세 전환선으로 해서 30만 7천 원, 31만 원 저항의 지지가 되면 저는 34만 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왔을 때 대응합니다. 그 사이에는 무대응입니다. 그거 14%에서 팔아갖고 7% 요거 맞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형주의 호흡은 7, 14, 21에서 21% 왔을 때 판다. 그리고 이 로직은 코덱스, 인버스와 레버리지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7, 14, 21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7% 잣대는 선물 파생시장 여러분들 하나의 선물 상품을 살 때 15%의 자금 갖고 삽니다. 이게 레버. 그러면 0.15분의 1 해보십시오. 6.66 나옵니다. 발음하면 7이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의 상한가 진폭이 15%. 그 반 해보면 어떻게 해요? 7.5 정도 나오죠. 그 7이라는 기준이 큰 대형주 인덱스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7을 중심값 잣대를 기본 잣대를 잡고 한 배, 두 배, 세 배로 늘려봐갖고 3배까지 갔을 때 어떻다? 1차 목표가 완성됐다. 그렇게 봅니다.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한 겁니다. 이 복잡계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3이라는 주기순환이 시스템의 모든 확장을 해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이 상황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거는 또 복잡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에 나와요. 순환주기 3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 요거는 또 다음 우리가 시간을 갖춰서 배우겠지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응합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7%, 14%, 21% 대응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5천원, 만원짜리 갖고 21%대 파는데 어떨 때는 이게 38%가 가고 심지어 더블도 가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저는 잣대를 7, 14, 21로 하는 게 아니라 21% 미만에서는 사도 당일 매매 안 한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첫 번째 마디가 38.2,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를 62.8, 세 번째 마디를 100%. 이렇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아차나 현대차는 7, 14, 21로 가지만 자동차 부품의 중소형주 SA라는 종목이나 예를 들어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저점 대비 38% 오를 때까지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호흡이에요. 최근에 1,500원을 저점을 해서 최근에 13,000원대까지 상승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0,000원 만채 사갖고 지금 팔라고 바쁘거든요. 저는 14,000원 돌파할 때까지는 한 주도 팔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14,000원과 17,000원 사이에서 비율 매도하고 최대 목표는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24만 원대 가면 이 종목은 2만 원을 돌파했을 겁니다. 바닥에서 이미 더블 나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변동성이 다르다는 걸 중소형주는 체크하면서 응용합니다. 그러면 투기주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나 저가주들은 38% 진폭이 아닙니다. 첫 번째 호흡을 61.8% 진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61.8%, 100%, 161.8% 이런 잣대. 그러니까 잣대의 구조를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시스템 사고 첫 번째 파동 나왔을 때 그 진폭 갖고 미래 파동을 찾아보는 구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이즈별로 7, 14, 21 구조로 시스템 구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38이나 61.8%로 구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력주는 61.8%, 100%, 161.8%로 구조화하는 거. 이런 구조론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 하나의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거기를 절대 법칙을 해서 이번 4파동 조정하는데 5파동 있어. 그다음 네. 5파동 없으면요.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패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조화시킬 때 기본 로직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우사양으로 계속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는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못 가는 파동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 테마주 중에서 우리가 SM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순이익 30배 이상 주고 사지 마세요. 30배 이상 주고 사면 여러분들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가 갑자기 사과가 뚝 떨어지듯이 그 가치 그 어떤 호재보다 실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30배가 10배나 그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계속적인 증가상 성장주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 지수함수적으로 우상향을 가다가 더 이상 못 갈 때, 그리고 어떤 종목은 우하향으로 계속 빠지거나 우상향 가다가 어디로 수렴될 때, 이런 시스템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우상향 됐다가 조정하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순환 주기로만 움직이는 거, 박스에서. 이런 로직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비율로 전략화시키고 시스템 구조화시키는 거. 오늘 배운 거는 지수함수 우상향일 때 어떻게 했죠? 7, 14, 21, 38, 61 이렇게 구조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의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으로 우리가 시스템 구조화시켰고요. 그러면 이제 S자 패턴이나 이 마지막 패턴은 나중에 배울 텐데 이 S자 주기로는 은행이나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패턴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거래대금이 3조나 그 할 때는 받아. 그러면 은행 증권주는 거래대금 5조 넘을 때까지 기다린다. 5조 때 팔고 3조 때 산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주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맞춰서 로직을 구조화시키면서 대응하는 그걸 하나하나 빨리빨리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는 아세안 관련된 테마 모멘텀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뭔가 중동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전 세계적 건설 시장이라든지 또 플랜트 시장 SO 사업이 커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나 중동이나 미국이나 단기적으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아세안 쪽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현대건설 지금 우리가 패턴을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 색깔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파란 색깔이 현대건설입니다. 직전 저점을 지금 아직까지 우하향의 겨울의 패턴인 거 아시겠죠? 네. 그럼 거래량 격감하면서 더 이상 안 빠지면은 이제 저점 대비 올라갔을 때 파동을 역발상 전략으로 측정해 가면서 관찰 대상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월 단위 고가 저가 놓고 중시값 보면서 체크하면서 아세안 관련 테마로 나는 이제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 사갖고 수익 내신 분은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로 예. 이동해야겠다. 이런 관찰 대상과 이동 대상을 설정해 놓고 각각 보는 겁니다. 보시면 또 두산중업과 한절기술도 계속 우하향이죠. 이것도 겨울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격감하고 바닥이 들어올 때까지 관찰 대상이고 지금 고가 대비해서는 일단 분할 매수 사이클은 들어왔지만 이게 바닥 사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봄이 되려고 그러면 저점 대비 21%는 올라가야 돼요. 120 이상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추적해 가면서 요거는 어디서부터 모아갖고 어느 시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올라가려면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겠다. 지금은 겨울이고 악재인데 호재 나올 때 상황에서 지금 생각한 거를 호재 나올 때 이 스케줄과 시간은 단기로 결정되지 않고 한 분기별로 한 3개월씩 끊어서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뭡니까? CJ 홈쇼핑 벌써 우상향으로 그 6월달, 8월달에 그 고통의 그 겨울을 거친 다음에 이건 다 지금 봄이나 여름의 초입 단계죠. 그게 다 보면 홈쇼핑 관련주들. 우리가 이 종목도 세트는 이미 나왔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찾아내셔갖고 이런 구조화를 시켜서 패턴별로 응용해서 또 상승파도 나온 것들은 잣대를 오늘 배운 대로 프랙탈 구조를 만들어서 내 프랙탈 구조와 닮은 거를 맞춘 종목을 테마화시켜서 먼저 간 거 있고 먼저 갈 때 철저하게 안 간 거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순환시키는 이런 개념을 잘 이용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워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전에 응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전에 선행기획법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잣대를 구조화시키는 건 이제 오늘 배운 대로 접목시키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직선적 사고, 비선형인데 직선적 사고에서 종목을 찾아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하셔갖고 네. 전번 시간을 약간 복습한다 스타일로 마디별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9일 고점 대비 현재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뭘 주로 많이 샀는가 이거를 찾아내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매트릭스 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을 다 통신 유틸리티만 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다 요게 KT,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LG U+. 그러면 내 섹터는 통신 유틸리티로만 집중했어요. 그러면 선이 세 가지 나오죠. 이게 우상향이면 하나의 선은 뭐가 나오죠? KT 선이 나오고 하나의 선은 뭐가 나오죠? SK 브로드밴드 선이 나오고 하나의 선은 LG U+가 나옵니다. 시간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스템 구조로. 나는 통신 유틸리티로 100%다 할래. 그게 전력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찾아내서 그랬더니 탄력 좋은 게 KT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LG U+.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빨간 색깔로 먼저 가는 게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검은 색깔로 늦게 가는 게 있고 아직 뭐 어떤 게 올라갈 때 못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선의 감이 종목의 각도와 에너지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수학 보면 선형계획 빼면 매트릭스의 벡터 개념이 나오거든요. 벡터. 수학의 벡터 개념을 이해한다면 아까 이 매트릭스의 종목 하나가 하나의 선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수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확 들어올 거고 저게 또 뭔 소리야 할 때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거든요. 이 섹터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씩만 선택하는 겁니다. 통신유틸 때는 KT 하나 설정하고 IT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선택하고 지주회사에서는 CJ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선이 작은 배분 이 B1, B2, B3에 난 1억을 투자하는데 KT에는 3분의 1씩 균등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체 자산의 30%는 현금 남겨놓고 지금은 70% 정도 투입할 거야, 50%. 그걸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70% 투입해도 되는 바닥 수준이냐. 그러면 KT 1억에 7천만 원에 나는 KT를 7천만 원에 3분의 1 균등으로 KT 사고 현대차 사고 CJ를 사야지. 아니야. 나는 통신 유틸리티가 더 강화돼. 여기다 50% 투입하고 나머지 25% 이렇게 각자 요 비율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대로 빨리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KT, 현대차, SK 브로드밴드 KT는 여러분들 74, 25% 비중이 아닙니다. 중소형주의 경기배당주지만 요거는 25%, 38%, 61.8% 내지는 38.2%, 61.8%, 100% 수준으로 대응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74, 21%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CJ도 38%, 61.8%, 100% 지주회사는 이런 잣대들이 다른 거예요. 이 잣대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너무 자기적이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과거의 통계 데이터와 변동성 갖고 측정을 합니다. 한 10년이나 30년 데이터를 갖고 이 주가가 고가 저가의 궤적에서 어떤 종목은 예를 들어서 반의 반토막도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더블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주기를 1년 코스로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변동폭 3년의 변동폭 10년의 변동폭 삼성전자도 10년의 변동폭이면 바닥에서 더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의 변동폭을 갖고 삼성전자 더블 바르면 그건 매매할 수 없어요. 74, 21%로 52주 최고가 최저가에서는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의미가 변동성의 통계적인 그 각도의 의미입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과거 사례 52주 최고가 3년까지의 이 종목의 고가 저가가 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였고 예를 들어서 적자 났을 때 이 저가 찍은 거 최대 실적이 좋았을 때 고가 찍은 거에 그 변동폭을 갖고 정기 분포를 만들어서 이 종목의 통계치를 내서 비율 잣대를 만드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적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서 근거를 해서 적응시키는 그리고 그 선이 각도로 나온다는 의미 그래서 이게 수학에는 벡터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 것인지 다음 시간 강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프랙탈 구조의 시스템 예. 구조를 사례로 더 공부를 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에 이제 52주 최고가, 최저가의 고가 저가의 변동폭을 실적으로 변동성 개념. 그러니까 이제 프랙탈 단문골에 이 종목은 바닥에서 따따블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5배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10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더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런 변동성에 대한 하나의 구조론을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랙탈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자금 배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순환 감각. 이제는 자기 단문권을 배웠죠. 구조론 시키는 거. 순환 주기. 같은 섹터 내에서 먼저 선도주 후발주 개념도 여기에 같이 접목시키는 건데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중심 종목과 갖다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해 갖고 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프랙탈 개념의 변동성,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개념, 요거를 실제 접목 사례를 갖고서 우리가 왜 아세안을 중요했고, 그 다음에 P미니, P맥스파의 변동성을 동태적으로 어떻게 추적했고, 그 다음에 오늘 개념에서 단문골을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 단문골 패턴을 에너지를 응집시킬 수 있는 변수는 뭔가? 앞으로 왜 중국 시진핑 시대에 중국 내수주 전략과 중국과 아세안 시장의 매출 규모가 왜 중요한지 요 포인트 감각을 잘 이용하시면서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례 분석이라든지 질문하시고 싶은 거는 여기 게시판에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응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주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